이 아이는 30년 전 나의 잘못으로 인해 홀로 자라온 나의 친아들입니다. 기자회견장의 플래시가 터지던 그 순간 강태호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냉철한 사업가로 살아온 남자가 처음으로 세상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강태호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이 거리는 여전히 좁고 비좁았지만 그때 그 설렘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세월의 무게만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곳에 들르시겠습니까? 비서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골목 어딘가에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에게서 온 마지막 편지가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그 희미한 가능성을. 당신의 아이를 가졌지만 유산되었습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30년 동안 그 편지는 강태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정혼자가 있던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가 아이를 잃었다는 죄책감. 그것은 그를 평생 짓눌렀고 정략 결혼으로 이루어진 차가운 가정 속에서 그는 끝없이 외로웠습니다. 백반식당 정인애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식당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 여인의 뒷모습, 수수한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를 하는 그 모습이 30년 전 기억 속에 그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여인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계약 성사됐어. 이제 회사 좀 안정될 것 같아. 그 순간 강태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자의 얼굴. 그것은 30년 전 거울 속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똑같은 이마선,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여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오정희.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졌지만 여전히 그녀였어요. 정희는 유리창 너머 서 있는 강태호와 눈이 마주치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떨어졌고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가 작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태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진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유산되었다던 아이가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 어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태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30년 전 정희가 보낸 편지를 꺼내 읽고 또 읽었어요. 편지의 날짜와 그 남자의 나이를 계산하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강태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민준이라는 사람을 조사해주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며칠 후 받은 보고서는 강태호의 가슴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오민준 42세. 작은 설계사무소 운영.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평판이 좋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의 생일은 30년 전 정희가 편지에서 밝힌 유산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강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혼자 달리기 하는 모습, 중학교 졸업식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찍은 사진, 대학 입학식 날의 수수한 모습, 모든 사진 속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은 거짓말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은 아버지 없이 홀로 자라야 했다는 것을.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아들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최근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30년 전 옛 동네를 찾아다니신다고요. 강태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얻은 이 아들은 자신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냉철하고 계산적이며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업가. 강태호 자신이 만들어낸 괴물이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민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오민준의 설계사무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확정되었던 대형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되었고 거래처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민주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지. 엄마, 미안해요. 회사가 어려워질 것 같아. 민주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30년 전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강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백반식당을 다시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희는 손님들을 내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정희 씨,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이라는 사람, 그 아이가 제 아들입니까?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30년 동안 당신은 제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유산되었다고 다시는 찾지 말라고 했지만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제 아들이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강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30년간 삭힌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강태호는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의 그날을 이야기했습니다. 강태호의 어머니가 찾아왔던 날, 그녀는 거액의 돈 뭉치를 내밀며 말했어요. 아이를 지울 돈이요. 그리고 이 돈을 받고 우리 태호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세요. 태호에게는 내가 당신이 유산했다고 전하겠소. 다시는 우리 집안에 나타나지 마시오. 정희는 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를 유산했다는 거짓말과 함께 저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어요. 저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강태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그리고 30년 동안 자신은 그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낯선 노인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왜 우세요? 강태호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어요. 이 청년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 없이 홀로 자라야 했던 민준 씨. 저는. 강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로 30년의 부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민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거래처에서 온 전화였어요. 프로젝트가 완전히 취소되었고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태호는 직감했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자신의 아들을 짓밟고 있다는 것을. 강태호는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곧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민우가 민준의 존재를 눈치채고 조용히 그의 사업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태호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정식으로 인정받고 자란 아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형제를 이렇게 짓밟고 있다는 것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지키지 못한 아들을 이제라도 지켜야 한다고.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산그룹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강태호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놀란 표정의 민준이 서 있었어요. 민준은 몇 시간 전 강태호에게서 연락을 받고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아이는 30년 전 나의 잘못으로 인해 홀로 자라온 나의 친아들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술렁였고 민주는 얼어붙었어요. 강태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거짓말로 인해 이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고 저는 아들이 죽었다고 믿으며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최근 제 가족이 이 아이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회견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로서 제 아들을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것은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날 밤 강태호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아버지? 3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사생아를 인정하시겠다고요? 우리 가문의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강태호의 부인도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 정말 그 여자를 잊지 못했던 거군요. 30년 동안 나와 살면서도. 강태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이건 당신과 나, 우리의 문제가 아니오. 이건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오. 한편 민주는 작은 아파트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재벌 아버지가 나타나 자신을 아들이라고 선언했지만 그는 혼란스러울 뿐이었어요. 엄마,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평생 우리 둘이 잘 살아왔잖아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정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며칠 후 강태호는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강태호는 문 앞에 계속 서 있었어요. 민준 씨, 아니. 민준아, 나는 내게 재산을 주려는 게 아니야. 회사를 물려주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아버지가 되고 싶을 뿐이야.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매일 찾아왔어요. 때로는 함께 밥을 먹자고, 때로는 그냥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태호는 포기하지 않았고 민준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갔어요. 어느 날 민준은 어머니와 함께 강태호를 만났습니다. 정희는 30년 전의 모든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줬어요. 할머니의 협박, 어머니의 선택, 그리고 아버지가 30년 동안 품어온 죄책감까지. 민준은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아버지. 민준은 처음으로 강태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강태호는 아들을 껴안았어요.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포옹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태호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우와 부인, 그리고 민준과 정희까지 모두 모였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말하고 싶어서요. 강태호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우야, 너는 평생 내 기대를 받으며 자랐지. 하지만 나는 내게 한 번도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했어. 그건 내 잘못이야. 그리고 민준아, 너는 아버지 없이 자라며 얼마나 외로웠겠니? 하지만 너를 키운 내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실했어. 강태호는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두 아들 모두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재산이나 회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 되고 싶단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갈구했는지.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태호는 두 아들을 껴안았어요. 그 후 강태호는 약속대로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민우는 회사를 경영하며 정직한 사업가로 거듭났고, 민주는 설계사무소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태호는 큰 저택을 나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과는 원만히 재산을 정리하고 이혼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백반집을 운영합니다. 가끔 강태호가 찾아와 밥을 먹고 가지만 그들은 더 이상 연인도 부부도 아닙니다. 다만 명절이 되면 민우와 민준의 가족들이 모입니다. 강태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혹은 민준의 집에서, 때로는 정희의 백반집에서. 완벽한 가족의 형태는 아니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강태호의 집에 민우 가족이 모였습니다. 정희도 함께요. 강태호는 창가에 서서 손자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는 아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정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강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없어요. 우리는 각자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함께할 시간이 남았잖아요. 강태호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포개졌어요. 30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갈 수는 있었습니다. 황혼의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늦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온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강태호 회장과 그의 가족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